오늘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마약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편, 코카인, 대마초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약들이 아닙니다. 바로 펜타닐이라는 마약입니다. 이 마약은 본래 얀센의 창업자인 폴 얀센이 1959년에 발명하였는데요. 얀센 하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신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타이레놀을 개발한 제약회사인 그 얀센입니다. 펜타닐은 1960년대부터 아주 강력한 진통작용으로 그 당시에는 인류가 찾아낸 진통제 중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양귀비를 원료로 한 모르핀이라는 마약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총상을 입은 부상병들에게 많이 사용했죠. 펜타닐은 그 모르핀 대비 100배나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만큼 사용할 때의 위험성도 큰 법인데요. 사진에서 왼쪽은 헤로인의 치사량을, 오른쪽은 펜타닐의 치사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고작 2mg 내외 정도로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만큼 테러에 악용되기도 쉬운데요. 실제로 2022년 6월 미국 테네시티주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1 지폐에서 펜타닐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지폐에 펜타닐을 묻힌 후 길바닥에 버렸다면 $1를 주운 사람의 손가락에 그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펜타닐이 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을 코나 입 주변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 결과는 끔찍하겠죠. 돈도 조심해서 주워야 할 것 같습니다. 1960년부터 얀센 제약에서 펜타닐을 특허로 내어 1980년까지 독점 생산한 뒤 1981년 얀센 제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회사들이 펜타닐을 복제하여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진통제로서 좋은 목적으로만 쓰였다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예로부터 의료보험 제도가 엉망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보험이 없는 서민들은 병원에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펜타닐을 팔아먹기 위해 미국의 제약사들은 이러한 지점을 공략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을 상대로 병원을 못 가는 서민들을 위해 진통제 처방을 쉽게 하자고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마약을 받는 게 쉬워졌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약 오남용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겁니다. 미국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마약류 진통제를 과다 복용받고 7만 명 이상이 마약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게 된 미국 정부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대적인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단속을 벌입니다. 그렇게 하여 펜타닐의 과다 처방과 오남용은 막았으나 펜타닐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마약성 진통제의 단속 이후 미국에서 펜타닐이 구하기 힘들어지자 예전부터 펜타닐을 제조하고 있었던 중국에서 미국으로 팔아 넘긴 겁니다. 이는 주로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유통되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알리바바닷컴 등의 쇼핑몰로 미국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펜타닐은 차이나 화이트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의 주요 생산처라고 지목하고 중국 당국에 협력을 요구해왔는데 다행히도 2018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여 중국에서 펜타닐 물질을 미국으로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합의로 중국도 자국 쇼핑몰에서 펜타닐을 단속하기 시작하여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쇼핑몰에서는 더 이상 펜타닐을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합의문이 나온 이후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다 단속된 펜타닐의 양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긴 했습니다. 이제 펜타닐 문제는 해결되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물론 펜타닐 그 자체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양은 줄었으나 중국의 마약상들이 펜타닐 대신 펜타닐의 원료를 미국에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항의했으나 중국은 우리는 합의문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 펜타닐의 원료까지 단속하라고 합의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면서 아직도 펜타닐의 원료를 미국으로 몰래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미국의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펜타닐로 인한 사망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동차 사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으니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펜타닐 남용 문제는 바다 건너 미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비교적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펜타닐을 병원에서 이러한 패치 형태로 처방받아
패치를 뜯은 후 가열하여 펜타닐 증기를 흡입하는 식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0대에서 20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0대와 20대들의 숫자가 2019년 대비 2020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펜타닐 등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관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남용 마약류 처방량과 처방 건수 등 처방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마약류의 오남용이 줄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발빠른 핫이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영상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